전일 열렸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마침내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침이 시사됐습니다. 자, 특히 올해 FOMC 회의 결과를 감안했을 때 1년 전이 아니라 올해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정책은 타이밍이다라는 타이틀처럼 이번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자, 사실 굉장히 좀 와닿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미국 증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FOMC 이후 연준과 증시 지금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주가의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15,000원을 넘었습니다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 앵커의 그 진단도 있었습니다는 이 홍해 지역에 사실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저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미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 굉장히 그 피벗을 강하게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아주 과잉적으로 차트 분석상 이제 펜 차트 분석상 아주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홍해 문제도 있고 물가 재발하면 과거 1980년대 보홀거 실수와 마찬가지로 금리를 빨리 단행하다가 물가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를 재발하면 굉장히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윌리엄스 골스비에 이어서 오늘도 마킨이라든가 보스한 이런 사람들의 그 파월 발언 진정 문제 이것을 계속됐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시장은 상당히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무서워죠. 그래서 3대 지수가 오늘 일제히 올랐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H2L 리스크, 소위 higher to longer에서 지금은 F to L, faster to lower 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사실 그 금리 인하 폭이 깊어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런 쪽이 되는데요. 그것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서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4.2%가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들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4.2% 공포를 이렇게 무너지면서 지금은 우리 김치현 이렇게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오늘 3.93%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떨어졌죠.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H2L 이 리스크를 H2L 기대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aster to lower.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는 오늘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37,500이죠. 그렇죠. 근데 이러다간 진짜 올해 안에 4만이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제라미 시겔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는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네, 어제 아침에도 진단이 되었습니다는 엔화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일본의 통화정책을 이렇게 사실 그 긴축적으로 출구 전략 모색하기 상당히 힘들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이다. 눈큰 우에타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돌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 10월 달, 9월 달보다도 어제 결과를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엔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뉘앙스로 보면 아주 공식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에서 이렇게 탈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명시적 발언을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되돌림 현상이 발생해서 한때는 이게 141엔까지 갔죠.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11월 16일 날 엔달러 환율이 151엔 가다가 이번 마지막 회의에 사실 출구 전략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QT 같은 강도 있는 출구 전략이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엔화가 강세된다. 이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141엔까지 갔습니다는 사실 지금 되돌림 현상이 돼서 143엔, 144엔, 장중에는 145엔까지 이렇게 근접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마감 지수로 143.9인데요. 사실 이것이 141엔까지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은행 PB라든가
그다음에 증권사 PB의 말을 듣고 이렇게 엔화 투자하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십사. 우리가 4월서부터 계속해서 엔화 투자에 신중을 기하십사. 그러다가 사실 850원 정도 원의 환율이 됐을 때 이때 엔화를 매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통화 정책이 그렇게 쉽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대로 어제 올해 마지막 일본은행 회의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화와 일본은행 얘기도 조금 해봤고요.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미국 증시 움직임 보면은 오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좀 발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게 무슨 정책이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인지 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뭐 추부총리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게 대주주 양도세 원제가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예. 이거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근데 말이 많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상황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냐 오늘 같은 날 추진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가 쫙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냐?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른 각도로 모든 정책의 타이밍인데 다른 각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최상목 부총리 내정자도 오늘 미국의 페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증시에서는 역시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이 많이 좌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를 비교를 해서 올해 말에 추진하지 않으면 굉장히 타이밍을 잃는다.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뿐만 아니라 최상목 이렇게 신임 차기 이렇게 부총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총선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 예. 이게 무슨 놈의 이렇게 정책이 중요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다른 중요한 정책도 굉장히 많은데 예. 또 이 정책 성격으로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금액 기준으로 10억이 이게 말이 됩니까? 대주주라면 이렇게 보유 비율 가지고 선진국처럼 보유 비율까지 따져야죠. 우리가 뭐냐면 이게 증시의 그 규모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고 한 종목당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 몇 주만 갖고 있으면 이거 걸리는데요. 예. 기업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어떻게 똑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똑같이 합니까? 최상무 차기 부총리 내정자 경제 잘하신다 합니다. 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다들 하시겠습니다는 다양스럽게 최상무 이렇게 경제부총리 내정자께서 그동안 신중론. 근데 어제는 제가 한국경제신문에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 편집국장인 박준동 국장께서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요. 예. 오늘 이렇게 3면에 중요한 기사로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아니면 독자들이 얼만큼 멀었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제가 빨간 줄을 걷습니다는 예. 잘 안 보실 겁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한국경제신문에 예. 한국경제신문에 여기 이렇게 적혀 3면을 있죠. 예.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힘실어 경제 여건 고려의 결정.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적혀 있죠. 종전보다는 상당히 신중전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간 거죠. 예. 그런 측면이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여러 가지 증시 여건을 볼 때에는 이제는 좀 원래 이 사안은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임명권자들이 이렇게 설왕설래했으니까 오늘 정도에 오늘 미국 주가가 좋았지 올랐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당신의 임명권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직접 나서서 한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오늘 좀 발표했으면 아주 타이밍상 기가 막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드신지 모르겠습니다는 타이밍상으로는 기가 막힌 때다. 당신들이 임명했던 임명권자들이 설왕설래했으니까 대통령이 사안은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정책은 타이밍이다. 참 마음속에 계속 와닿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1년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서 왜 지금 추진하는 게 이 타이밍상 맞는 건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대주주 양도세 반환들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예. 공약사항이면 1년 전에도 이 문제가 됐거든요. 왜 추진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도 1년 전에 추진하지 않았으니까 1년 더 거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면 1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올해 놓치면 더 안 좋습니다.
그럼 올해가 굉장히 좋다. 왜 그러냐? 시장 분위기가 받쳐줘야 됩니다. 예. 자, 대주주 양도세 턱 했는데 시장이 떨어져? 그럼 김이 새는 거죠. 그럼 1년 전에 김 셀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시청자 여러분 그때 1년 전에 그때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FMC 12월 마지막 회의에서 피벗을 시사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가 떨어져. 그때는 뭐냐? Everything Crash에서 Allthing Crash에서 그때는 주식도 떨어졌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도 떨어져서 위험자산, 안정자산 더 떨어지는 Allthing Crash. 그래서 Everything Crash 했거든요. 그때 만약 대통령의 공약상에 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했다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김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 올해가 아주 좋다 하는 것은 오늘도 미국의 증시가 보여줬고 미국의 채권 금리도 3.1%대 2%면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주식 올라가고 채권 올라갔습니다. 위험자산, 안정자산 다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Allthing Crash가 아니라 Allthing 이렇게 랠리가 되는 거죠. 예. 시청자분의 친숙한 용어로는 Everything 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딱 이렇게 오늘 정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다. 이미 타이밍이 좀 늦긴 했지만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이렇게 부총리 내정자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에 증시가 시장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Allthing Crash, Allthing 이렇게 랠리가 나타나는 것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1 정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타이밍을 하면 모든 가격이 위험자산, 안정자산이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잘 잡으면 뭐냐 타이밍을 잘 잡으면 굉장히 그 정책이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가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타이밍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클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한 나라의 부총리라는 사람이 그 타이밍을 못 잡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좋지 않느냐.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께서 나신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 시행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이유. 사실 이 12월 FOMC 점도표를 보면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미국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페드의 통화 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페드의 통화 정책과 비교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정책을 이렇게 강구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비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얼마큼 중요한지 하는 것을 페드의 1년 전의 통화 정책과 지금의 통화 정책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1년 전에 전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대주주 양도세 이게 완화하면 그때는 굉장히 효과가 줄었죠. 그때는 뭐냐 중립금리가 5.1%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그 상향 조정할 때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를 보면 2차례 인상.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4번 인상했죠. 그렇죠. 1월 달, 3월 달, 5월 달, 7월 달 0.1%포인트 올렸죠. 그래서 1년 전에 대주주 양도세 하면 전도표가 받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년의 전도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그 전도표를 보면 예. 아시겠습니다는 OCL상 Optimal Control Rule상의 중립금리가 4.6%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9월에 5.1%다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 지금은 뭐냐면 faster to lower. 자 금리 시기를 인하 시기를 앞당긴다. 또 금리 인하폭을 더 깊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굉장히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다음에 인하폭이 커진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반기는 거죠. 미국 증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상징선이 35,000 벗어나서 37,000 오늘 나스닥 지수가 15,000 그다음에 뭐냐 S&P 지수 4,500을 벗어나서 4,7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내 다우지수 4만은 못 간다 하더라도 4만가 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도표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올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자 완화해서 주가의 모습에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 모습을 오랫동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주주 양도세의 타이밍을 읽고 추진하면 뭐냐 주가가 떨어져 당신 뭐 했느냐 정책 타이밍 이런 상태에서
다 국민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그때 뒷전에 물러나는 식으로 정책에 선도하지 않고 물러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주가 떨어지면 뭐냐 해놓고도 뒤통수 맞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점도표상으로도 올해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하기가 아주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연준의 경제 전망을 보면은 올해 추진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게 좀 시사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하나씩 비교하는데 간이 제목에 대주주 양도세 반영되는 이 크루만 교수라든가 파월 이렇게 의장도 도와준다. 아주 재밌죠? 그렇죠. 그걸 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예. 일단 페드의 경제 전망은 1년 전에는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추진하면 안 되는 거죠. 페드의 미래 경제 전망이 받쳐주지 못했다. 예.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작년 12월 달에 올해 전망에 페드의 경제 전망이 올해 성장률 0.5%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7%니까 자, 오큰의 법칙상 GDP 갭으로 보면 마이너스 1.2의 디플레 갭입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1년 전에 모 교수께서는 Great Recession 대침체된다. 증시는 Fresh Crash 떨어진다. 이때 대주주 양도세를 추진했다면 굉장히 효과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1년 후에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12월 후에 지난 12월에 경제 전망을 보면 내년도의 성장률이 1.4%로 봤습니다. 그러면 GDP 갭상으로 보면 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1.4%를 이렇게 봤습니다. 1.4%는 GDP 갭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마이너스 1.4인데 예. 지금은 0.3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선 물가도 잡혀, 경제도 연착륙이야. 또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해, 증시적인 골드락선. 그래서 지금 3대 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방적인 측면에서도 1년 전에 대주주 양도세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하면 미국 경제 소프트 랜딩, 세계에서 가장 한국 경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 랜딩 하니까 경제 전망 사이드에서 올해가 가장 중요한 효과를 하기에 전망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잠시 얘기해줬지만 파월과 크루그먼이 양도세 완화를 도와준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파월의 발언과 좀 연관이 있습니까? 네. 작년 12월 달에 파월 발언에서 FOMC 선언문이 되겠죠. 의사록은 나중에 발표니까 선언문에서는 회의 결과는 피벗을 시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런데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30분에 했었던 기자회견에서 피벗을 완전히 엎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1년 후를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년 후는 올해 파월의 발언 보십시오. 페드의 발표문에서도 피벗을 시사했습니다는 30분에 가진 파월은 더 강하게 피벗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 인사들도 당혹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파월 의장이 미쳤나? 왜 1년 전에는 자기가 발표했던 발표문에 피벗을 했는데 그걸 엎었어? 근데 1년 후에는 페드가 발표문을 했는데 그보다 더 강하게 시사해서 시장에서 보면 과다하게 금리 인하돼 결과 따라 보면 홍해 사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과다하게 금리에서 물가가 재발하면 1980년대에 월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에 나서는 거거든요. 예. 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오늘 재미있는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파월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파월발 금리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년 전에 FOMC 피벗을 강하게 덮었으니까 그때 파월의 발언을 한다면 1%포인트, 1%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 있잖아요. 강하게 파월의 피벗을 시사한 걸 토대로 한다면 사실 1.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됩니다. 자, 최상무 부총리 내정자 있잖아요. 예. 이 정책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현 PD에서 중간 전목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파월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제목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파월발 금리 인상 경로로 본다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죠.
그런 걸 좀 어차피 경제라는 건 대외 경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국회와 갈등 아이고 뭐 금투세 양정했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책의 수용층인 국민과 그때 경제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약속된 상황도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약속한 상황을 지금에 지킵니까? 2년 전에 약속한 지금에 지키겠다고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을 안 지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인끼리 박에 넣는 거죠. 협상 게임 하는 거. 국민은 아는 거죠. 정치인끼리 협상 게임 하는 거죠. 국민이 볼모로 잡히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 파월의 입장대로 보면 올해 대주 양도세가 추진하기에 기가 막힌 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피벗을 단행함에 따라 연준과 파월이 고심해온 트릴레마, 이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것도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되면 그 효과를 지속시킬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년 전에 많이 났던 트릴레마, 경기와 금리와 인플레 간의 서로 상충 관계다. 그렇죠. 그건 뭐 다들 아시겠죠? 물가 잡자니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 그때 그레이트 리세션이지 않습니까? 물가 예. 잡자니 금리를 돌리면 경기가 더 거꾸러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은 다 잡히지 않습니까? 물가 떨어져.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돼. 그리고 경기는 연착일 때. 틀리면 고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증시 모습이 이렇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교수께서는 뭐냐 올해 4월 달에 뭐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요. 또 미국 예. 증시가 마이너스 2분기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데요. 작년에도 이것보다는 네, 작년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인데요. 좋은 상황인데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트릴레마에 대한 페드의 고충 사항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도의 증시도 골드만삭스는 그런 교수의 우려와 달리 뭐냐 골드만삭스가 자 5,100이 S&P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들이 공통적으로 5천 이상 다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골드락스가 기대된다. 연착륙에 받쳐져 펀더멘탈 받쳐져. 금리 인하 기대돼. 금리가 기대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골드락스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에서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되면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고통 상황에서 페드의 트릴레마 고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 초에는 전미경제학회가 있죠. 벌써부터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이 피벗에 대한 서머스 그리고 크루건 교수 간의 논쟁이 지금 화제라고요. 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파월도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크루건 교수도 받쳐주고 있다.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오래된 전미경제학회라든가 통화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잭슨홀 미팅에서 보면 두 사람 간에 누가 하버드의 자존심 레이 서머스 교수. 지금은 뉴욕시 일대를 갔습니다는 옛날에 프린스턴 교수의 자존심이었던 이 폴 크루건 교수 간에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됐죠. 작년에 전미경제학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때 서머스는 뭐냐 인플레가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냐 크루건 교수는 일시적이다. 페드 입장을 봤죠. 근데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사실 그때 학자 양심입니다. 학자이죠. 자, 내가 일시적이다 판단한 건 잘못됐다. 그래도 앞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안정된다. 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물가가 올해 2월서부터 3.0까지 갔죠. 그렇죠. 재발 우려가 되다가 사실 10월서부터 다시 3.2, 3.1로 잡혔죠. 누가 우선이야? 서머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올해 잭슨 미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경기가 논란이 됐었죠. 그때 경기가 논란이 됐을 때 레이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는 뭐냐? 종전의 입장인 스태그네이션,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하이퍼시스 유명하죠.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는 장기 침체 걸린다. 요거 이제 했죠. 근데 뭐냐? 크루건 교수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라지 패치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크루건 교수가 얘기했던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하이퍼시스 구조적 장기 침체보다는 소프트 패치에 가는다. 소프트 패치는 소프트 패치는 뭐냐? 골프를 치십니까? 홍영거 골프 치십니까? 예. 골프 치면 러프에 빠질 때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을 라지 패치고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소프트 패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소프트 엔딩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서머스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역전이 됐다. 본인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뒷전이고 지금 상태에서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크루만 교수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크루만 교수가 서브 트렌딩, 그다음에 물가도 잡힌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 크루만 교수의 이렇게 그 부각되는 상태에서 보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미국의 학자 중에서도 양대봉인 레이 서머스보다도 크루만 교수가 사실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책 추진의 타이밍상에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준다. 우리 김천 PD께서 대주주 양도에 대해서 파월의 이번 발언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예. 그다음에 크루만 교수 뒷받침해있다. 그림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의 입장에서는 해이죠. 그렇죠.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